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주사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비만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죠. 이제는 먹는 비만약이 그 판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임상 3상 시험 결과 안전성과 효능 면에서 주사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하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먹는 비만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제약바이오 전문가죠. 강하나 작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약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참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곧 알약 하나로 살을 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지금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죠. 지금 현재 주사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GLP-1 수용체 이거를 이제 먹을 수도 있게 한다?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이게? 일단 GLP-1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식욕을 줄이고 인슐린을 분비시키게 함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식욕을 억제하고 그게 결국에는 체중을 줄이는 기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GLP-1 유사체는 기본적으로 펩타이드, 그러니까 고분자 기반이기 때문에 네. 알약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이게 위장에서 분해가 되어서 먹는 형태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 일라일릴리나 혹은 이제 중국 기업들 뭐 더 나아가서는 미국 바이오텍들이 알약 형태로 개발을 하는 상황에 다다랐고 물론 이제 주사제가 더 효능은 좋긴 하지만 효능은 더 좋긴 하지만 알약의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먹기가 쉽죠. 편의성.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알약이 어느 정도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흡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알약 형태로도 온전하게 기능을 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흡수될 수 있는 알약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네, GLP-1을 먹을 수 있게 개발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게 개발하는 게 훨씬 어려워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실패를 좀 많이 한 모양이죠, 전에? 네, 그렇죠. 이제 로슈, 암젠, 화이자 모두 화이자. 이제 어느 정도 실패를 했는데요.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는 독성 이슈 때문에 실패를 했고, 독성이 임상 실험 중에 간독성이 강하게 나와서 개발 중단을 했고요. 암젠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너무 떨어져서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펩타이드를 경구용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펩타이드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구 투여시 흡수가 되지 않으니 효능이 떨어진다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GLP-1 유사체가 체내에서 활성을 유지하고 위장관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효능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특히 최근에 발표를 한 일라일릴리나 좀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꽤나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라이릴리, 지금 네. 중국 기업, 또 지금 위고비를 생산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도 뭔가 이제 경쟁을 할 텐데 우선 일라이릴리는 그러면 현재 임상의 결과가 어느 정도 뭐 효능, 안전성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입증이 된 거예요? 일라일릴리는 최근에 올포글리프론이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3상? 예. 네, 여기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성인, 그중에서 이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효성이나 안정성이 우수하게 나왔고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3상 데이터에서 1일 평균 8%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경구용에서 가장 잘 나온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잘 나온 데이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가 현재로서는 경구용의 1인자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신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로슈가 최근 경구용 치료제 임상 데이터도 좀 잘 안 나왔어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 올포글리프론이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로슈의 자회사 중 하나인
주가이 제약으로부터 일라일리가 인수한 라이선스 이인해온 물질이라는 점이 조금 그래요? 저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 물질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경구용 1인자가 되었고 올해 승인 여부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기대가. 이제 올해 비만 치료 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쯤에. 네. 지금 그러면 일라이 릴리와 경쟁하는 회사, 현재 개발 단계에서 경쟁하는 회사는 아까 중국 제약사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혹시 노보노디스크는 어때요?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 리벨서스라고 리벨서스. 네, 그게 당뇨 치료제거든요. 예. 당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GLP-1 유사체 경구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거를 네, 당뇨 그래서 치료제로 받았는데. 네, 승인 신청이 들어갔고 올해 승인 여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리벨서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사 제형보다도 원료가 몇십 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공복 기간이 거의 6시간 정도 지속되어야만 투여를 했을 때 효능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거 상당히 좀 불편하겠네요. 6시간 정도 공복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여 복용에 있어서 이게 편의성이 대두돼야 되는 경구용에 그러면 장점이 못 좀 살리잖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주사제가 싫으시다면 선택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리벨서스가 인기가 없는 데는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회사들도 지금 뭐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만 당뇨 학회에 가보시면요, 많은 중국 회사들이 경구용 혹은 이제 주사제형을 발표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다 초기 단계라서 뭐 눈에 띄게 보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했을 때, 제가 듣기로 이제 화이자가 지금 비만 치료제 기업들을 인수하도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인수하려고. 네, 화이자가 최근 근 며칠 사이에 우리는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을 하나 인수하거나 라이선스 인을 해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도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먹는 약 시대가 열린다면 전체적인 비만 치료제, 비만약 시장 규모는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일단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게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20% 이상. 네, 그만큼 다른 기술, 뭐 다른 섹터 대비 훨씬 더 성장률이 좋은 분야라는 거겠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2030년 시장 규모를 대부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 글로벌 증권사들이 1,000억 달러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몇몇 증권사들은 1,500억 달러 이상까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경구용이 만약에 개발이 잘 된다면 이번에 잘 된다면 일반화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구용이 이게 실제 먹는 약이라는 뜻인데 먹는 비만약이라는데 이게 실제 시장에 제대로 임상시험 잘 끝내서 나온다면 내년 초쯤입니까? 나온다면? 뭐 리벨서스는 이미 있었던 약이니까 뭐 나온다면 연말에는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일라일리의 올포글리프론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라이릴리 중국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국내 제약 관련 주가도 많이 오르던데 우리 제약사들도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요. 가장 혹시 좀 앞서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좀 있나요? 우리 경우에는? 최근 언급이 많이 되는 기업도 이제 D&D 파마텍이나 삼천당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 기업인데 최근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경구 투여로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인 오랄링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메세라라는 미국 기업에 비만 치료제를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했고요. 네, 그래서 그 DD02S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경구용 GLP-1 단일 작용제인데요.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올해 중순에 뭐 중간 데이터, 이제 내년에는 최종 결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왜 중요하냐? 화이자의 인수 상대로 좀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세라라는 기업 그리고 이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의
특징이 경구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사제도 하는데 주사제는 뭐 이중작용제 혹은 삼중작용제까지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D&D 파마텍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D&T 파마텍과 함께 또 삼천당 제약도 주목을 좀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삼천당 제약 지금 현재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경구 제형으로 변경을 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좀 오래 걸리고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리벨서스를 훨씬 더 복용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리벨서스의 제네릭 그걸 조금 더 바이오시밀러라고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좀 훨씬 더 나은 제네릭 개량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량 신약으로 리벨서스를 개발했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라이선스 딜을 체결해서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제약사들 말고 그런 회사들 말고 또 많은 회사가 있던데 또 요즘에 증시에서 주목을 받는 게 인벤티지 랩이라는 회사던데 뭐 네. 베링거 인겔하임과 비만 치료제를 공동 뭐 개발하고 있다는 네, 뉴스가 맞습니다. 있던데요. 어떤 상황이에요?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기반의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대부분 아까 GLP-1 유사체가 이 펩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곽광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 물질을 활용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링걸 인겔하임과 지금 내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임상 개발이나 이제 상업화는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계약을 할 때 논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인벤티지랩 IVL 3027의 비글 모델 그 비글 강아지 비글 모델 전임상 연구 데이터를 최근에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었던 건데 리벨서스가 5mg을 투여했을 때 생체 이용률이 0에서 2.7%라고 한다면 이 인벤티지랩의 3027의 경우에는 생체 이용률이 24.3%까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 특성상 흡수율이 낮은데 이걸 높여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삼천당 제약, 인벤티지랩, D&T 파마텍도 말씀해 주신 그 외에 우리 제약 글로벌 우리 국내 제약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약품, 뭐 대웅제약 네, 맞습니다. 이런 데들은 어떻습니까? 뭐 좀 제대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나요? 이 기업들도 네. 각자 자기의 기술을 네. 좀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3상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삼중작용제도 이제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근육 보존형 체중 감량 목표를 삼아서 또 따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근육량을 지키지 못한다거든요. 근육량을. 네, 예. 근육량까지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 거. 그게 이제 네. 한미약품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GLP-1과 GIP 이중작용제를 개발 중인데요. 이게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동일한 작용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개발 중이다. 국내 임상 1상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하나 작가께서 보신 여러 가지 제약사, 국내 제약사들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한 회사,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서 어떤 회사를 좀 꼽을 수 있어요? 최근에 뭐 D&D 파마텍도 D&D 역시 관심을 파마텍이 많이 받고 앞서가고 있다. 있고요. 네.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다들 이제 해외 기업을 통해서 임상 발표를 하고 있고 해외 기업의 라이선스 아웃을 하거나 공동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수 파트너로 이제 화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이제 올릭스의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의 파트너로 올해 초에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RNA 기반, siRNA 기반으로 일라이릴리와 병용 투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또는 어떤 뉴스에 따라서 정말 네. 주가가 출렁인데 변동폭이 굉장히 네. 클 텐데 최근 비만 관련 주 많이 오릅니다만 혹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자체적으로 너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거는 네. 조금 무리가 있다. 특히나 네. 비만 치료제는 대규모 임상을 필요시하기 때문에 네. 파트너사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 기업이 FDA 승인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파트너사를 무조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은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혹은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술 뭐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나 혹은 경구용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부여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자체적보다는 시너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먹는 비만약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리고 비만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문가 강하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